오늘은 조건희 선생님께서 참여하셔서 같이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어떻게 평소대로 하면 되나요? 아니면은, 오늘은 이제 제가 한 시간 남짓밖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소개는 사실 이제 저 나가고들 다들 나누시면 어떨까 싶고요. 좀 바로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좀 이런저런 얘기들 좀 나누면 좋겠거든요. 일단 이제 오늘 주인한 어떤 취지는 없습니다. 뭔가 이거 문제가 되는 것 같다라던가 그런 게 아니고요. 약간 제가 지금 기대수 전체에 좀 순방을 하고 있는데 오기 들어올 타이밍을 좀 보고 있었는데 그냥 그게 오늘일 뿐이에요. 단순하게 어떤 이제 왜 이래 이런 결 아니고요. 별로 어떤 지금 이제 5개 이제 이제 레코드들 정리해서 올리면 좀 분위기도 되게 좋고 좀 보면서 이제 좀 뿌듯한 면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기대수가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어떤 양상에서 제가 보는 관점을 좀 말씀드리면 가령 이제 어떤 1기, 2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2년, 3년 이렇게 넘어가고요. 2년, 3년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어떤 소위 이제 이 공부들이 단순히 어떤 취미 성격들로만 이 참석자들이 하는 것들은 아니다 보니까 선형대수 쪽까지 그러니까 이제 기대수 영상 기준으로는 한 이제 40번에서 50번의 그 언저리가 될 즈음부터는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들이랑 연결이 되는 것들이 지금 상당히 좀 빈번하게 좀 생기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령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은 지금 이제 4기에 이제 조영한 선생님이 지금 이제 박사 이제 말년차거든요. UIUC에서. 그래서 그 조현 선생님께서 본인 지도 교수님을 호출을 해가지고 저랑 셋이서 미팅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지금 이제 4기에서 하고 있는 어떤 훈련을 토대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논문이 아마 내년 중에 하나가 나갈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그런 어떤 일들이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일부 해당할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기대수 공부들은 그냥 어떤 뭐 지적인 어떤 희열과 만족이 중요하지만 그게 모든 의미에서 전부는 아닌 그런 거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부분들을 지적을 하지만 이게 어떤 소위 말해서 낙인이라던가 그런 건 아니에요. 다 부족하고 그리고 어떤 이제 그 부족함에 대한 어떤 포인트들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층이들도 실제로 포함해요. 사실 다 바쁘잖아요. 사실. 그래가지고 한 가지 이제 어떤 문장을 말할 때 수학적인 명제는 찾는 것이 명확하지만 저희 다 상황이 있잖아요. 실제 저희가 살아가는 거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박사과정 하시는 가운데 참 쉽지 않으신데 이제 꿋꿋이 하시는 유성룡 선생님 참 대단하시고요. 모든 의미에서. 대단하시고 그리고 사실 이제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 자체가 절대 쉽지 않으실 최장훈 박사님 참 대단하시고요. 그냥 사실 이제 만약에 이거 들어와서 뭘 배워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제 정서적으로 느끼는 거는 이거 들어오시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있고 왜냐하면 상황들이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알잖아요. 어떤 마음과 이제 그런 게 다 편안한 가운데 뭔가를 보는 거랑 그렇지 않은 가운데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걸 저희가 알잖아요. 자, 그런 맥락들을 좀 보는 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새벽 시간인데 들어오시는 이제 오동 선생님 참 대단하시고요. 그래서 다 이제 열정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면들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제가 언급하진 않았지만 다 각자 색깔들을 가지고 뭔가 어떤 누려가시는 것 같아서 참 괜찮은 팀이구나라고 느끼는 면이 있는 것과 별개로 또 그럼에도 이제 2026년에 이 스터디들 가운데 각자들이 좀 많은 것들을 얻어가야 되니까 딱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일단 오늘 두 가지 질문을 받기는 했는데 어쨌든 좀 필요하면 전체적으로 좀 들을게요. 좀 듣고 그냥 별로 짧게 하면 제가 헛소리 좀 하다가 그리고 좀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저도 equivalence relation에 대해서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올려주신 질문이랑 결이 좀 비슷한데, 제가 여러 가지 찾아봤을 때 대충 큰 그림은 알겠는데 이게 구체적인 예시로 내려놓고 좀 해보려고 하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맥락 속에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기에는 너무 좀 자명한 예시들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오늘 대화하면서 커버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수학 지식 자체에 대해서 제가 질문 두 개 나온 건 둘 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건드려 드리겠고, 그리고 지식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질문하셔도 되고, 수학 공부에 대한 여러 부담이나 그런 결들, 텐션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기대수 지금 5개에서 흘러가는 것들을 이제 포함해서 그런 거 필요하면 경우에 따라서 실질적인 조정들도 뭐 고려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일단 그래서 그런 의미에 좀 전체적으로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저는 지금 뭐야 여기 기대수에서 하고 있는 거 그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미적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지난주에 공부하다가 생긴 질문이었는데 왜 우리가 미분을 갖다가 리미트로 정의를 하잖아요. 뭐 리미트 h가 0으로 가면 뭐 해가지고 근데 그 웬만한 미분 공식은 그걸로 다 유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곱셈, 나눗셈 뭐 이런 거. 이거 딱 드는 게, 그러면 만약에 그 리미티로 미분을 정의하지 않고 뭐 다르게 정의하는 방법이 있나? 그러면 미분이 다 달라질 것 같은데, 막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그 미적분 공식을 모를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갖다가 썼는데, 이제 그 리미트 정의에서 이렇게 유도하는 걸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아티피셜하게 보인다 그럴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리미트가 이게 중요하구나. 그다음에 이제 왜 h를 0으로 보낸다는 게 중요하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미적분 공부 시작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기초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이거 좀 이따가 굉장히 칭찬해 드릴 질문인데, 예, 좋습니다. 이것도 할 말 많습니다. 혹시 더 들을게요. 그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좀 핑퐁이 좀 되도록 저도 말을 그 좀 짧게 하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제가 좀 이 수학 공부에 대해서 비유를 해보자면 다음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그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 계신 분들은 이제 늦은 시간, 그리고 혹시 미국에 계신 분들은 또 굉장히 이른 시간, 쉽지 않은 시간 가운데, 그리고 와중에 주말 그 커미먼트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비유를 한다면, 그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 짐에 가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내 내면에 뭔가를 원하는 게 있어서 그걸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짐에 가면,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그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어떤 모습을 생각하냐면, 그 짐에 있는 각 사람의 레벨을, 뭐 이거를 레벨이라는 말로 이제 천편일률할 수 없는 거는 명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러프한 센스에서 어떤 짐에서 이 각자의 어떤 숙달되어 있는 정도를 어떤 레벨로 단순히 퉁친다고 할 때,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냥 굳이 좀 그냥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토탈리 오더드 돼 있지 않고 파셜리 오더드 돼 있는 그런 거예요. 그 오더를 사실 잴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 지금 현재 레벨에서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가는 그 훈련이 적절하게 되면 성공이잖아요. 단순하게 말을 한다면.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레벨이 2인데 레벨 50짜리를 보고 왜 내가 저렇게 안 될까라고 하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고, 레벨이 50인 사람이 레벨 2짜리 훈련하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예요. 그래서 뭐가 그냥 누구나 다 천편일률적으로 뭘 해야 되냐라는 거는 사실 질문 자체가 틀린 것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같은 매개체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령이라는 걸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그 아령을 각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다룰지는 사람마다 당연히 다 달라야만 돼요. 기본적으로 제가 요 어떤 코멘트를 드릴 때 전제로 삼는 것은, 그래서 그 제 어떤 설명의 어떤 그 결에서는 이렇게 하세요라는 거라기보다는 왜 어떤 전제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를 어떤 이제 납득을 시켜드림으로써 각자가 이제 이해하는 방식대로 그 변형하시면 되겠어요. 그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결이, 그 지금 저희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게 그 이 수학이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짐으로 비유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기대치는 다음과 같아요. 어떤 기대치를 갖고 있냐면, 짐에 가서 그 아령을 드는 상황이라고 해봐요. 상황이. 그러면 아령을 들면 그 만약에 이게 내가 적절한 훈련이라면 어떤 거 해야 되냐면, 들고 나서 내 근육에 뭔가 느낌을 받아야 돼요. 자극을 받고 있다는. 이 말이 혹시 그 필요 조건으로 동의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령을 드는 건 내가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그 남이 시키니까 들면 안 되고, 들었을 때 내가 이제 훈련하고자 하는 그 근육 부위에 느낌이 와야 돼요. 그리고 그게 텐션이 와야 돼요. 만약에 이거 하는데 너무 쉽군, 이거는 뭔가 좀 짐에 간 목적에서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게 할만해야 돼요. 그래야, 왜냐하면 오늘 갔다가 끝낼 거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계속 해야지 이게 반년 후, 1년 후를 돌아볼 때 내가 원하는 목적이 달성이 되는 그런 거에 가까워요. 성격이. 하면 안 되는 거. 짐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다 본 다음에 내가 이걸 오늘 하루에 쇼커스로 모든 거를 다 해버리면 그 사람 죽어요. 그래서 텐션을 받아야 되는 지점에서 받고,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안 되는 지점에서 멈추고, 그리고 괜찮았다 하고
그 다음에 갈 때 그게 기대가 좀, 내가 부담도 있지만 기대가 드는 마음이 들어야 그걸 지속해 나갈 수가 있고 그 방식으로 해야 뭔가가 달성이 되어져요. 이게 지금 제가 기본적으로 수학으로 일어날 때도 보는 층위가 그래요. 이게 말이 이해가 가셨나요? 그래서 어떤 질문들이 보통 틀린 질문을 드릴 때가 많아요. 지금 그런 질문들은 지금 오기에선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이거 하려면 뭘 알아야 되나요? 이 질문은 짐으로 비유한다면 좀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내가 저 지금 보디빌더 보니까 몸이 저렇게 되고 싶은데, 터미네이터 주인공처럼 되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떤 세트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령을 해야 되나요? 이 지금 쇠질을 어떤 걸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사실은. 그런 문제가 이제 김종국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일단 그 이제 그 헬스인이 되려면 일단 마인드셋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어떤 단순히 어떤 세트들을 그냥 흉내낸다고 어떤 게 되지는 않아요. 혹시 이 결이 괜찮나요? 자, 그랬을 때 지금 그러면 여기서 텐션을 느낀다라는 어떤 이제 짐으로 비유한 거가 이 수학을 공부하는 층에서는 뭐에 해당하냐면요. 어떤 대상을 봤어요. 어떤 대상을 보는 게 아령을 들기 시작하는 그런 액션에 해당해요. 전달됐죠? 어떤 토픽을 봤어요. 그랬을 때 텐션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수학적으로 보통 표현하는 거는 불편함을 내뱉는 걸 지칭해요. 혹은 불편함을 느끼는 걸 지칭해요. 이 정도가 적절한 칭인 것 같아요. 이게 혹시 대칭이 돼서, 매치가 돼서 괜찮나요? 그러니까 아령을 들었는데, 좀 묵직하네? 여기에 좀 자극이 되네? 이 느낌이 수학의 층에서는 어떤 거랑 같냐면 어떤 걸 봤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아닌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무색무취무만. 혹은 내가 지금 이 아령을 드는 것은 저 쇠질을 하기 위한 그냥 그 밑거름. 근데 나한테 아무 느낌. 그러니까 일단 빨리 10개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이걸로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혹시 납득이 가시나요? 그냥 레시피로서 이거를 그렇게 뭔가를 한다. 그런 느낌이라기보다 이 레시피를 할 때 나한테 어떤 느낌표가 떠야 돼요. 이게 센싱을 한다라는 센스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말이 납득이 가시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까지 받은 질문이 총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이 키어런스 릴레이션과 이제 파티션에 대해서 조금 더 와닿고 싶다라는 거. 이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측에서 보면 불편함에 대한 센싱이에요. 보통 그 이게 아시안 쪽에서 그 수학을 배울 때 저희가 되게 굉장히 어떤 경쟁선상에서 아마 여기 계신 모두가 그 쉽지 않은 경쟁들을 뚫고서 여기까지 살아오신 분들이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많은 성취들을 알고 보면 다 할 말 많으신 분들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내가 뭔가를 모른다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원래 내가 이겨나온 정서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는 게 되게 그 내가 이제 이걸 인지할지언정 사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되게 자존심이 상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실제로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 이런 정서라기보다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여기서 뭔가를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 혹은 불편하다고 하는 표현 자체가 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제가 느끼기가 실제로 실제 부족한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런 정서를 느끼기 때문에 근데 헬스장에 가서 짐에 가서는 내가 부족한 게 드러나야 돼요. 안 드러나면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질문의 층위를 좀 보면 하나 이퀄런레이션과 파티션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하나가 인버스 이미지라는 질문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지금 오은옥선님께서 지금 미분의 어떤 극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기서 정서적으로 건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기초라는 단어를 쓸 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대수 1, 2, 3강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기초지만 기초라는 단어에 저희가 생각하는 정서 중에 이런 거는 좀 빨리 이런 거는 그냥 그 다음 어려운 거를 위한 어떤 이제 그 중간 과정으로서 그리고 이런 기초 빨리 넘어가 이런 정서들이 섞기가 되게 좋아요. 그 기본적으로 이 기초를 대할 때 저희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오히려 저희가 이제 분야를 막론하고 어떤 거를 정말 하게 되면 언제나 제일 강조하는 게 기초잖아요. 싸울 때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저희가 늘 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래서 늘 비유하는 걸로 탁구를 배우면 이 기본 동작이 어떻게 잡히는지가 너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게 지금 수학의 층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내용을 봐요. 그러면 그걸 텐션을 느끼고 그 텐션을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그 나중에 이제 수학적 성숙을 가르는 가장 큰 층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야. 보고 진솔한 얘기를 나눈 거예요. 뭔 소린지 모르겠다도 괜찮고 어떨 때는 오만하게 본인이 하는 표현들을 하는 것을 포함해가지고 포인트는 진솔함이 있어요. 이 진솔함은 내가 느끼는 텐션을 가감하지 않고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건 아령을 들어봤어요. 이거 너무 쉽잖아. 이것도 진솔한 표현에 해당할 수 있고 어떤 거는 남들은 쉽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안 그래요. 이런 거를 해야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이 세 가지 질문의 결들을 보시면 일단 진솔함에서 다 드러나죠. 그 어떤 이게 내가 이 정도는 안다라고 말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랑 대치되는 정서에서 질문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가장 어려워요.
이 스텝. 그리고 사실 물론 이거는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리고 팀 분위기에 대한 신뢰나 이런 크레딧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팀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내 모른다는 표현을 할 때 이거를 받아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당연히 표현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모든 이유에서. 전달이 됐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요 표현들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이걸 조금 어플라잉 해본다고 이런 얘기인데 지금 혹시 표현을 안 하시는 분들은 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남보라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지금 그 수학에서는 실제로 아령 같은 게 참 좋은 거는 이게 수치화되고 실제로 느끼기가 몸은 되게 좋은데 수학은 어떻게 보면 뇌근육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게 이런 얘기죠. 내가 내뱉어가지고 내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어요. 아이가 와서 놀고 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일단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런 거겠어요. 일단은 제가 오은혁 선생님의 질문부터 해가지고 역순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미분에서 h가 0으로 가는 거 필요하냐? 필요 없어요. 수학적으로는 그룹이라는 거 다 이제 여기 계시면 정의는 이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연산이 두 개인 적절한 집합을 링이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 링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정수, 지를 포함해요. 거기서도요, 미분 정의 잘 돼요. 지에서는 그런 거 없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수치 해석적인 휴리스틱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미분이라는 걸 저희가 지금 보는 이 h가 0으로 갈 때 그 센스를 가지고 아주 잠깐 포멀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 위상을 안 쓰더라도 다항식만 가지고도 미분 다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거에 해당하냐면 추상화에 해당해요. 지금 우리가 h가 0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화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구체화를 가지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추상화를 하는 거에 대한 니즈는 좀 어떤 거냐면 여기서에서만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R1에서 미적분학을 한다. H가 0으로 가는 거로 충분해요. 좋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나중에 지금 이 수학 공부라는 것들이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어떤 특정 그래프를 내 연구에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그래프만 해도 어쨌든 약간 이산적인 대상이니까 물론 이제 어떤 알려져 있는 기법들이 있어요. 이제 약간 수치해석적으로 어떻게 이산하는지인데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어. 여러 센스에서.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이런 추상화 필요한 거는 수학적으로 어떤 기준이어야지 알려져 있는 정의를 비틀 수 있느냐. 합리적인 선에서. 이 합리적인 선이라는 걸 좀 비틀어 본다면 내가 이렇게 제안한 거가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할 말이 없도록. 왜냐하면 수학적으로 타당한 선이니까. 이 힘을 원한단 말이에요. 원하는 게. 근데 그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맞아, 임마. 이거는 힘이 없어요. 단순하게. 그런 의미에서 이 추상화가 필요할 맥락들에서 그 추상화의 맥락에서는 필요 없어요. 이게 수학이 가져다주는 힘인 면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는 이 세 가지 질문들을 지금 다시 한번 이 오브젝트를 놓고 보면, 이퀴버런스 릴레이션과 파티션, 그리고 인버스 이미지, 그리고 지금 어떤 미분으로 대표되어 있는 이것들은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이것들은 구체화랑 추상화 중에서, 물론 어떤 층에서도 구체화로 볼 수가 있고, 어떤 층에서 추상화로 볼 수가 있는데, 이미 다분히 수학적으로 추상화되어 있는 대상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와닿지 않는다는 표현은 굉장히 타당한 선의 표현이에요. 여러 의미에서. 왜냐하면 그러면 이 추상화가 와닿는 것은 내가 관심을 기울이는 구체화로부터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그 브릿지를 하는 작업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나 미분의 h가 0으로 가는 걸로 족하다. 일 수도 있잖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 입장에서 나 이걸로는 안 된다. 내가 보려고 하는 관점에서는 이럴 수 있어요. 이거는 뭐가 옳고 그름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수학적으로 대화를 할 때 공유해야 되는 것은 이 추상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를 공유해야 되냐면 같이 정의가 다 같은 페이지에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불편함과 다른 층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불편함은 불편함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기가 좋냐면 내가 불편하니까 받아들이지 않겠다도 사실 괜찮거든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정의를 기술하는 선에서는 수학적으로 논증상 허점이 없어야 돼요. 이 말이 납득이 가잖아요. 외우라는 거랑 어떻게 보면 거의 가까운 정서이긴 한데 일단은 정의는 정의요. definition. 정의는 정의예요. 근데 그 정의에 대해서 느낌을 얘기하고 구체화를 시키는 것들은 사람마다 다양성을 따라요. 이건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수학을 배운다고 하면 이 정의를 맞추는 거에서는 맞춰야 돼요. 자, 또 아닌 거 말씀드릴게요. 어떤 게 또 아닐 수가 있냐면 증명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음, 자, 혹시나 어떤 분들 입장에서 오해하실까 얘기합니다. 이거 응용학문 하시는 분들이니까 아니에요. 순수학 할 때도 증명 안 중요해요. 물론 증명, 논증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 맞거든요.
근데 그거는 수학에서 빙산의 일각이 지나잖아요. 왜 그러냐면 수학을 기술할 때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수학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산과 논리예요. 자, 이 계산과 논리를 뭐랑 대비해서 얘기하시면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 얘기처럼 느낄 수가 있으니까 직관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학은 직관이 아니에요. 직관이 타당하다고 해도 이거는 계산과 논리의 영역으로 검증이 되어야만 수학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직관이 그지 같다고 해도 계산과 논리에 대해서 지지가 되면 할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직관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가설에 해당하고요. 이럴 것이다. 이 느낌이잖아요. 그게 타당해도 수학의 영역에서는 이게 반드시 계산과 논리의 영역으로 넘어와야 되거든요. 여기까지가 혹시 납득이 가시나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기대수에서 이 초반부에 해당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대들보에 해당하는 수학들에 있어서는 물론 이 증명을 읽고 이해하는 게 그 명제의 정보를 의미 있게 담는 것들이 많아요. 그게 사실이긴 한데 약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논문을 쓰는 어떤 프로덕트를 내는 연구자 입장이라고 본다면 이것들은 프로덕트로서 문제가 없어야만 돼요. 단순히. 그래서 수학에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수학에서는 절대로 틀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옳고 그름이 명확한 게 수학이잖아요. 이 계산은 100년 후에도 이 계산은 똑같아야 돼요. 100년 후에도 이 논증은 옳고 그름은 똑같아야 돼요. 이거를 깨면 수학이 아니고 수학자로서 그런 거를 쓴다는 건 커리어를 말아먹겠다는 거는 그냥 동치예요. 여기까지가 동의해야 되는. 그러니까 명제의 증명은 뭐냐면 이 명제가 맞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논증들을 꾸며놓은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 명제에 진짜 정보를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수학자들이 예를 들어 논문을 읽을 때 그런 부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수학과 관련된 걸 읽을 때 이거 어떻게 이 증명 이거 라인 바이 라인 다 어떤 검증하고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실제로 하는 방법이 논문 레플을 할 때 수학자들이 절대로 그런 식으로 공부하지 않아요. 그 시간 때문에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절대적으로 불가능해요. 어떻게 하냐면 어떤 이제 논문이 있으면 보통 토픽이 있으면 그거의 가장 메인 빔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메인 프로포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내가 보는 구체화를 가지고 맞춰봐요. 여러분 지금 하기 시작하신 것처럼 맞춰봐요. 그리고 그게 말이 되는지를 검토를 해본 다음에 말이 안 되면 비교를 해보면서 파고들 거리가 생기고 말이 되더라도 그 말이 되는 걸 가지고 그 증명들을 읽어나갈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현재 2025년 이제 12월이니까 그때까지 정립이 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 말이 되게 꾸며놓은 거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증명을 라인 바이 라인을 읽었다가 수학에 대한 이해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 말되게 해놓은 거에 지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비슷한 거죠. 제가 정말 빡치게 볼게요. 유성현 선생님은 남자입니다. 저는 남자입니다. 최장원 선생님은 남자입니다. 오느 선생님 남자. 말 계속 듣다 보면 빡치거든요. 헛소리 잘하려고. 당연한 말이잖아요. 여기서는 유의미한 정보가 없어요. 이 말이 납득이 가나요? 그래서 어드밴스드 수학으로 가게 될때 증명을 읽는 행위. 물론 저희가 이 기초 단계 이것들 할 때는 증명할 줄 아는 것들이 너무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할 줄 알아야 그게 어떻게 적히는지를 납득하기 때문이죠. 그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증명이 수학에 꽂힌 거 사실은 이거 굉장히 오해하기 좋은 게 그러니까 증명들을 라인 바이 라인을 이해하라는 말이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면 안 되는 거. 1차 논리, 2차 논리 이딴 짓거리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거기서 아무 정보량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날 비슷한 거예요. 박강민 선생님이 남자라는 것은 1차 논리이다. 이거 개소리예요. 혹시 말이 이해가 가셨나요? 나 이제 집합론적인 정수에 도달해서 이렇게 말하면 껌뻑껌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수학에서 불시시라고 얘기해요. 말이 혹시 납득이 가나요? 그런 거여야 돼요. 저희가 수학을 가지고 논리랑 계산을 가지고 다룬 거는 유의미한 정보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말장난하려고 만들어 놓은 책이 아니에요. 근데 단지 증명을 얘기하는 것은 다 맞아야 되니까, 수학적으로. 근데 다 맞는 말들을 꾸며놨다는 거가 그게 유의미한 정보를 그 안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가 담겨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증명이 완성되는 과정은 우리가 라인 바이 라인을 읽는 식으로 완성이 되어 있지도 않아요. 맞는 말들을 끼워 맞춘 그냥 그 최선의 발악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느낌을 가져서 해소를 하는 거가 꼭 이게 환원된 정서가 증명의 라인 바이 라인을 읽었고 이해가 된다는 거랑은 다른 얘기일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경우에 다른 얘기에 지나잖아요. 이 말이 납득이 가시나요? 뭔 정서를 지칭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아령을 들어야 되는데 아령의 원소 성분 이런 거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개소리라는 거죠. 아령을 들으면서 텐션을 느끼는 게 핵심이지. 오케이, 괜찮아요. 제가 지금 일단 지적하는 어떤 정서가. 그래서 지금 이제 세 가지 질문에 이게 참 좋은 결들이 어떤 거냐면
내 불편함에 대해서 초점,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이해로 가는 방향이에요. 하면 안 되는 거. 이 지금 정의가 1차 논리, 2차 논리에서 서 있습니다. 이건 논리학이 아니에요. 이건 불시시해요. 논리학은 그런 추구점이 아니에요. 논리학도 논리학에 대한 구체화들이 있어요. 혹시 지금 저 어떤 지점을 좀 말하는지 납득이 가시나요? 그래서 오히려 직관을 가지고 보셔도 되지만 여기서 그 직관이 뭘로만 체계화가 되면 되는 거냐면 계산과 논리의 영역에서 체계화가 되기만 하면 끝일 뿐이에요. 그게 꼭 증명의 라인 바이 라인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시사하지는 않아요. 물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왜 그렇게 증명인지가 보이는 선까지 가는 게 타당한 선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어떤 접근이 명제, 증명, 라인 바이 라인 이거 왜 되냐? 이런 거랑은 좀 다른 얘기다. 자, 혹시 그 이 세 가지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정서부터 좀 건드려 드리고 싶었어요. 수학을 이해한다는 게 뭐냐? 그 어떤 그러니까 실제로 순수수학 사이드에서 순수수학 이해한다는 건 뭐냐? 라인 바이 라인 이렇게 보고 무슨 그 어떤 계룡산 독 닦듯이 무슨 이상한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것이냐? 그거는 그냥 현실에 괴리된 뭔가 이상한 괴물일 뿐이에요. 자, 혹시 여기까지 혹시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요. 자, 제가 이걸 좀 다시 좀 비유를 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함수의 서젝티브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레프트 인버스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레프트 인버스 맞죠? 그 이렇게 보내야 되니까. 예. 그러면 그 지금 이제 요거를 가지고 볼 때 이거 왜 이 지금 이제 그 역함수 이제 못 잡냐면 이거 선택하는 것들 유한계일 때는 잡을 수가 있는데 무한계일 때 못 잡잖아요. 그게 논리잖아요. 그거를 액션 오브 초이스라는 말을 가지고 그거를 집합론적으로 보는 게 이 무한계 가지고 못 잡는다라는 거를 넘어갈 수가 있나요? 그 말장난을 짓거려 놓은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난 거죠. 못 잡잖아요. 그냥 끝났잖아요. 못 잡으니까 그거 할 수 있다라고 공의로 퉁치겠다. 그게 끝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연 수집합 뭐냐? 1, 2, 3 땡땡땡. 당연히 수학적으로 틀리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알아요, 저희.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연수라는 거를 말하기 위해서 수학적으로는 이 땡땡땡이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중의성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니까 이거 페아느 공리기에서 컨스트럭션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족하잖아요. 무한대에서 다뤄줘야 되는. 근데 그럼 여기서 페아느 공리기의 다섯 가지 성질. 이상하지 않나요? 그거? 물론 그게 만약에 내 연구의 포인트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한이랑 맞닿는 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때그때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 땡땡땡을 이해해야 되니까 논리학 죄송하지만 제가 이게 논리학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그건 논리학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상한 무언가 약간 몬스터예요. 논리학 하는 사람 절대 그런 줄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수학은 구체화들이 있고 모든 수학은 그리고 수학은 종교가 아니에요. 이 수학적 체계는 애시당초 인간의 완성되지 않는 어떤 거냐면 어떤 특정 문제를 풀라고 그거 가지고 발악해 놓은 체계들을 모아놓은 거에 지나잖아요. 수학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이 어떤 특정 방식은 특정 문제들을 풀기에 특화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 추상화가 요긴한 맥락이 인정되는 것이지 이제 이것들을 이해하면 무슨 그 어떤 계룡사리 도사가 얘기하듯이 무슨 되게 있어 보이는 철학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봐야 되는 건 이 추상화가 어떤 구체적인 맥락에서 요긴했는지를 파고드는 방식이어야만 되는 것이지 무슨 이거를 알면 theory of everything 이 정서는 언제나 사자예요. 수학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에요. 혹시 이 말이 납득이 안 해? 그런 기준에서 지금 제가 옥이 지금 흘러가는 걸 어떻게 그래서 보고 있냐면 지금 다 구체적인 거를 보고 불편함을 표현해 보시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몇 주 동안 흘러가는 게 이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편함을 표현하는 그런 선들은 아령을 들었을 때의 텐션 같은 거잖아요. 그거는 느껴야 되는 거고, 그건 각자 입장에서 다양성이 당연히 있어요. 그건 마땅히 존중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혹시 아령을 들었을 때 이 아령의 그 어떤 그 금속 성분들은 무엇일까? 이거는 뭔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자, 혹시, 자, 이제 또 한 번 또 얘기를 좀 필요하면 좀 듣고, 또 그 다음 또 얘기를 좀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 몇 주 동안 집합론에서 했던 그 집합론상 개념들을 증명을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개념들을 다시 보면은 저희가 어떻게 증명을 해서 그 개념이 이제 참으로 나왔었는지가 한 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뭔가 잘못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라인 바이 라인으로 어쨌든 간에 한번 저희가 진행을 쭉 했으니까 이 개념이 보면 이제 그 라인 바이 라인대로 왜 이런 식으로 참인지가 한 번에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좀 내가 이해를 못했구나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은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의미로 받아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답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할게요. 어, 수학적인 객관적인 꼭 그럴 필요가 없다가 맞고요. 제가 정서적으로 느끼는 그렇게 하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음, 방향이 그냥 완전히 틀린 것이다라 다르다가 아니라 틀렸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만약에 이런 얘기 비슷해요. 그 제가 두 가지로 결을 좀 비틀어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 온전한 이해란 이 정의들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정의들이 있기 전에 설명할 수 있는 상태를 지칭해요. 그 얘기는 이 정의들이 어떤 욕망 가운데 만들어졌고 이 명제를 어떤 욕망 가운데 이렇게 포뮬레이션 했으면 이런 것들을 공감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들을 하면 그 세계에서 쓰이는 언어를 알지만 그 세계에 쓰이지 않는 언어들로 그 어떤 이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을 설명할 줄 아는 그런 느낌 아시죠? 수학도 그게 똑같을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훈련의 결과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내가 맞는 방향인지 검증해 보기 좋아요. 초등학생한테 설명하세요. 이거 리차드 파인만이 했던 방식이에요. 그 얘기는 여러분이 아는 방식의 정의를 쓸 수 없고 여러분이 하는 방식의 그런 걸 하지 못하는데 내가 이거의 욕망을 공감하고 있으면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게 뭔지? 근데 만약에 초등학생을 설명한다고 할 때 이게 세 줄 얘기할 때 뭔가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거기서 멈추셔야 돼요. 이거 뭔가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 않나요? 이게 잘 멈춰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 그걸 그렇게 해봤자 쓸 데가 없어요. 그, 그, 그 자랑도 심지어 안 돼요. 그냥 애시당초 커뮤니케이션 불가능한 선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서 주의시키는 점은 그게 논리학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논리학이면 오히려 괜찮아요. 오히려. 근데 논리학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리에 대해서 보는 어떤 선들이. 그리고 이 이해라고 하는 선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해란 욕망의 공감의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지식 까먹어도 돼요. 뭔 상관이에요. 특히나 요즘 같은 AI가 발달한 시대에. 그런데 이 욕망을 공감하는 거는 중요해요. 근데 이 공감이 그냥 보고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랑 뭐 여러 가지 인터랙션들을 해봐야지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저희가 보통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를 좋아하는데 저는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단순한 질문.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거 왜 이 질문하는 게 사실은 오히려 주도권을 쥐는 관점이에요. 수학에서는. 질문에 답하는 건 오히려 그 아래 단계예요. 질문을 만드는 관점. 이게 수학자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질문이 물론 이게 층위들마다 다르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질문이라는 거는 욕망을 공감하기 위한 질문. 그래서 가령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예를 들고 싶은 게 이게 혼자서 이게 되게 어려워요. 어떤 이 욕망도 그 맞는 방향의 주파수를 찾는 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증폭되는 게 이게 혼자 공부가 되면 책 보고 그런 게 어려운 이유가 뭐가 있냐면 수학책은 맞는 말만 씹으려 놓거든요. 수학책이어야 되니까 만약에 이게 논리랑 계산상 틀린 거면 수학자들이 개떼같이 공격할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사람들이 인용하는 레퍼런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절대로 틀린 말을 짓거리면 안 되니까 그나마 그 행간을 읽으라고 보통 리마크 같은 걸 넣어놔요. 그나마. 근데 그 리마크를 넣어놔도 내가 정말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만들어진 방식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닐 거거든요. 100%. 그러니까 왜 이렇게 생각했지가 사실은 내가 공감을 해내야 되는 건데 수학책을 보면 그걸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이제 뭐가 도움이 되냐면 같이 대화를 하면서 어떤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이것들을 하는 게 사실 최선이거든요. 그래서 수학자들은 다 디스커션을 하는 것도 여기에서 저도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어제 이제 장채 교수랑 이제 10분 거리에 살다 보니까 집 불러와서 그 칠판 앞에서 대화를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봤던 게 이제 치환적분을 보는 맥락이 있거든요. 지금 리서치하는 과정에서 치환적분을 보는데 치환적분하는 대상들이 확률적분이에요. 어떤 이제 probability에 대한 거를 어떤 이 확률을 저 확률로 치환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명제는 되게 명확하거든요. 어떤 확률의 기르사노프 부정리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명제 스테이트먼트 무슨 말인지 다 알겠고 심지어 증명 보라고 하면 그것 보는 것도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불편한 포인트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질문이 어떤 거냐면 이딴 짓거리 자 이렇게 말할게. 이 지랄 왜 하는 거지? 라는 게 충분히 수긍이 안 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저희가 보는 연구의 맥락에서 어떻게 어플라이 되는지에서 요기남에서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어떤 새로운 걸 알려주니까 괜찮구나가 오케이인데 어떤 게 공감이 안 가냐면 이 명제를 만든 입장에서 그런 요기남 때문에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 거예요. 어떤 욕망이었을지가 그게 안 보여서
그 대화를 근데 이 대화가 그 처음부터 질문이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멈추게 되거든요. 뭔가 아는 것 같은데 뭔가 좀 거시기하다 이 느낌에 가까워.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왜 이 명제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지 욕망을 공감을 못 하고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수학적인 체계에서는 확률이란 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다음에 뭐 브라우니안 모션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실제 세계에서 우리가 잴 수 있는 거는 어떤 랜덤 패스 이런 거밖에 없는데 샘플링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잰 확률이 기준이라고 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 필요하면 이게 정답이 되도록 다른 확률로 바꾸는 변환 룰이 필요하구나. 내가 지금 잰 방식을 보는 기준 자체가 맞다는 보장이 어딨냐. 이건 거의 뭐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건 거의 등가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면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이런 바꾸는 룰에 대한 명제를 만든 게 그거니까 이런 것들 공부하니까 너무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딴 거를 만들어놨지. 근데 그 대화는 한 번에 그런 식으로 포뮬레이션 되는 게 아니고 책에 적혀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기대수에서 해야 되는 디스커션은 그런 것들이에요. 자, 예를 들고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질문들 다 좋은 질문이에요. 이퀄리레이션 왜 따져야 되냐? 이거 인버스 이미지 왜 따져야 되냐? 이거 미분 이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결에 대한 거냐면 욕망의 공감.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 생각은 그 보편성이 분명히 맞닿아야 그 다음에 지식을 까먹어도 내 마음이 편안해요. 뭔지 내가 그 이제 실체를 알았다는. 근데 이 말이 이런 거랑 다른 얘기예요. 사인의 미분이 코사인인 거 라인 바이 라인을 유도하지. 이거랑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거 안 중요해요. 자, 증명이 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사인의 미분이 코사인인 걸 유도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가치가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이제 미분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 원형적인 생각의 방식을 공감하는 거는 중요해요. 물론 시험의 층에선 다른 얘기일 수 있죠. 시험을 보는 거라고 한다면 이거 유도하는 거 외우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요긴한 면도 다 알죠. 근데 저희는 지금 그런 목적으로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디스커션은 얼마나 내가 진도를 빠르게 나가냐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진도 중요해요. 이게 오히려 어떤 스터디에 그게 잡히면 지식도 객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고, 근데 이게 맞는 방식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뭐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단순해요. 이거 맞는 방식으로 안 하면 되게 엉뚱한 짓거리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가 미분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데 실제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인의 그러니까 미분을 코사인으로 유도하는 건 라인 바이 라인을 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이 다 되면 이 사람 미분 아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뭐가 돼야 되냐면 미분이라는 게 뭔지 초등학생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선형함수는 우리가 잘 다룰 줄 아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는 절대 선형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이것들을 이런 식으로 선형하기 위해서 이런 도구들을 도입하면 슬롭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극한이라는 개념이 필요한데 이게 어떤 연속적인 공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 여기 다 할 수 있는 걸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지식으로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했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참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그래프 이런 게 중요한데 그런 데서는 이런 게 이산적이기 때문에 못 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층의 관찰들은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분이라는 거 이런 점에서 그래프에서도 잘 정의가 되어지고 이런 거는 여전히 가지고 가서 사용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것들이 이렇게 쓰이는 방식으로 트랜스포머가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 이거는 미분의 정의를 라인 바이 라인 사인 코사인 미분 이거 유도하고 있는 거랑 완전히 다른 결의 이해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이해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필요한 게 그런 거고요. 혹시 납득이 갈까요? 네. 네, 혹시 또 하실 얘기 있으면 또 듣고요. 음, 제가 딱 이제 이제 재나지기님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맥락이 저도 그래서 이거 인버스 이미지로 뭘 엄청 갖다 쓰던데 이거를 굳이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가 중요하고 도대체 무슨 좋은 성질이 있길래 뭐 다수 지금까지도 모든 많은 수학자들이 다 그런 걸 차용하면서 그런 식으로 정의하고 계산하고 그런지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었던 것 같고 근데 이런 약간 욕망을 표현하면서 그러니까 욕망을 좀 공감하려고 하면서 좀 그러니까 뭔가 저 스스로 좀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있다고 느끼는 점이 이제 그러니까 그런 욕망들을 완전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그런 자연어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건데 그런 거 자체를 다 뭔가 수학적으로 변환해서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제 그렇게 나이브하게 이제 자연어로만 대충 퉁치고 말하는 것 자체를 좀 약간 용납을 뭔가 못했던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걸 좀 어려워했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그렇게
너무 이제 제한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진짜 실제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연구를 하면서든 뭐 계산을 하면서든 그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근데 이제 정의 자체는 저희가 정확히 맞춰놓고 거기서부터 다양한 생각들을 좀 펼쳐 나가면 되겠구나라는 걸 약간 좀 이해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자, 너무 지금 좋은 포인트인데, 그가 지금 이주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맞는 얘기예요. 모든 게 이제 초심자로서의 어떤 고민도 있고, 이게, 어, 수학은 있어 보이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서인 게 이게 그 나중에 경험적으로 공감을 많이 해나가시면 좋겠냐면 이렇게 해놓은 것들은 다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면 오히려 스탠스가 좋냐면 내가 정답이다가 오히려 더 좋아요. 수학이 정답이다 말고 내가 정답이다가 더 좋아요. 이게 뭐냐면 나를 설득해봐. 이게 더 좋은 스탠스예요. 왜 수학적인 이런 언어의 방식으로 왜 이런 식으로 굳이 기술해야 되지 해서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면 이게 오히려 매가리가 떨어져요. 오히려 내 방식으로 할 건데 수학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난 내 방식으로 하는 거에서 수학도 쓸 건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파워풀한지에 대해서 나를 설득해봐가 그런 관점에서 내용들을 보는 게 더 좋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인버스 이미지를 본다고 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과 논리를 보는 게 한 가지 층이고 그건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공감하실 거라고 보고 다른 하나는 집합함수를 보는 거예요. 수학은 분야를 막론하고 이게 전부예요. 예를 들어서 선형대수다. 벡터 공간과 행렬. 예를 들어서 뭐 위상수학이다. 뭐 위상공간과 연속함수. 뭐 예를 들어서 미적분학이다. 미분 가능한 어떤 함수, 그리고 미분 가능한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오픈셋.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학을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를 막론하고 그냥 예를 들어 그래프 이론이다. 뭐 그냥 어떤 특정 그래프들과 뭐 그냥 그런 거죠. 그래서 집합과 함수를 주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줄 몰라요. 그 콜렉션이 집합 벗어나잖아. 맞지. 프로퍼스 클래스라는 거 집합 벗어. 근데 그런 거는 다 이거 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하는 과정에 대한 거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집합이라는 그 결에서 나오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요. 기본적으로 말 전달됐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면 자 집합은 어떤 이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명료한 어떤 대상들의 어떤 모임 그리고 이거 콜렉션을 선언할 때 주의해야 함 이런 거에서 공리가 들어올 수 있음. 그래서 이발사 역사 같은 거 주의해야 함 이런 포인트가 전달이 되면 된다고요.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는 공리가 들어와야 함. 이 정도로 족하다고요. 여기까지 전달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함수 일단 정의 맞춰야죠. 여기 계시면 다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해요. 그거는 넘어갈게요. 그 함수의 정의를 맞췄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어떤 토대에 서 있는지에 대한 전제니까 맞춘다 정도겠고요. 왜냐하면 이걸 안 맞추면 느낌적인 느낌을 가지고 대해버리면 서로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해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 실제로 많이 생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그러면 함수가 있고 집합이 선언되어 있다고 할 때, 그냥 기대수 1것만 가지고 보더라도, 그러면 지금 제가 이준모 선생님께서 하신 거가, 제가 이 어떤 식으로 여기서 대화가 확장이 되는지에 대한 방식으로 이걸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어떤 이미 알고 있는 답이 정답이니까 이거대로 생각하세요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 여기서 알아서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과정으로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텐션을 느낀다는 층에서 봅시다. 나 인버스 이미지가 불편하다. 이 어떤 문장을 얘기할 때 왜 불편한지를 말할 수도 있지만 그냥 어쨌거나 불편한 거일 수 있잖아요. 이거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불편함을 표현하라가 포인트예요. 전달했죠? 그럼 왜 불편한 거라 이런 얘기들은 대화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맞죠? 근데 이거는 약간의 센싱에 가까운 정서예요. 혹시 이 말이 납득이 가셨나요? 그러니까 내용을 봐요. 근데 여기서 내용을 보라는 게 그러니까 라인 바이 라인 이해가 안 돼. 이거는 별로 안 좋은 정서입니다. 오히려 그거보다 그냥 이 정의되어 있는 대상들을 보고 그냥 내 느낌을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인버시비 좀 거시기하다. 이런 느낌. 이거는 뭐가 옳고 그르고 아닙니다. 전달했죠. 내 불편함을 말하는 거니까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학을 배울 때 그게 맞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전달했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그럼 그 다음 생각해야 되는 게 이딴 대상을 정의한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가 만약에 수학적으로 통용되는 대상이 아니면 수학계에서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일단 대전제가. 만약에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 내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혹시나 이제 나 이딴 거 필요 없어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왜 이렇게 하는지는 내가 납득을 한 다음에 선택해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와야 돼요. 이거는 필요 조건이죠. 전달했죠. 그러면 이 지금 수학적 설득은 둘 중 하나야 돼요. 계산이거나 논리거나.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죠. 여기서 설득이 안 돼요. 직관적으로 이런 거야는 수학적으로 설득을 할 수 없어요. 계산이거나 논리의 영역에서 분명히 설득이 되어야만 돼요. 여기까지 전달이 있죠. 둘 중 하나는 적어도 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체화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맥락에서 보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관찰해. 그러니까 이 불편함이 시작되면 그것들은 관찰을 해야 되니까 구체적인 걸 보는 거는 필요 조건이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함수를 본다고 할 때 내가 어떤 분들이 일단 함수가 불편해요. 정의를 봐서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그냥 읽고 있으면 그 다음 앞으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체화를 해놓고 그것들을 여러 관점에서 뜯어보려고 하는 소위 말해서 관찰. 그러니까 자연과학에서의 관찰이랑 같은 실험 설계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수학도 결국에는 매트메티컬 사이언스에 지나잖아요. 실험 설계를 하는 그거를 저는 관찰이라고 지칭해요. 여기까지 전달이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봤어요. FNMA라는 걸 발견하기 위해서 결국은 라그랑지안까지 가는 것까지가 실제로 이제 미적분에서 나오는 스토리지만 일단은 거기까지 우리가 그걸 모른다고 할 때 일단 그러면 뭐라도 하고 있어야 되냐면 사과가 계속 떨어지는 거다 보고 있어야 돼요. 뭐지? 이거라도 하고 있어야 돼요. 하는 말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이. 왜냐면 우리는 답이 뭔지 모르니까. 단순하게 그게 하는 과정이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서 뭘 다시 보게 되시게 될 거냐면 그러면 지금 그 인버스 이미지가 이거 뭐지라는 질문이랑 자연스럽게 아마 어떻게 호환이 됐을 거냐면 왜 이미지랑 중에서 인버스 이미지를 쓰지로 아마 99% 글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지금 내가 인버스 이미지가 뭐지라는 이거 왜 이걸 가지고 하는 거지라는 거에서는 선택지가 더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냥 그 내용들을 이제 관찰하는 건데, 이거 이미지도 있잖아. 이렇게 가면, 왜 이미지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인버스 이미지를 쓰지?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재반의 관찰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선형대수에 대해서는 사실 익숙의 층에서는 많이 보셨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렬이 있으면 행렬의 그 커널을 보는 거에 정의를 생각해 보면 0으로 가는 벡터들의 인버스 이미지로서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커널이라는 게 많이 쓰인다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버스 이미지로 언어가 잡혀 있는 점에서는 할 말이 없는데 전달이죠. 할 말이 없는데 왜 하필 그거여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그 질문이라고요. 이건 이거를 해소하는 게 수학적 공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말이 전달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 수학적으로 여기까지 제가 지금 전달하는 것 정서적으로 공부하는 거죠. 제가 일부러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제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게 정답이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관찰과 살펴보는 이 행위를 가지고 여러분들 선에서 해소가 되는 거라고 제가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 그러면 뭘 볼 거냐면 뭘 비교해 보겠어요? 이미지랑 인버스 이미지의 차이를 비교해 보겠죠. 적어도 인버스 이미지를 쓴다는 거는 이미지보다는 어떤 점에서는 나아야 된다라는 거가 필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의 흐름이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면 실제로 대화는 어떻게 가냐면 이게 5분 안에 대한 대화가 아니야. 나 인버스 이미지가 불편해. 이거 끌어내는 것도 스스로를 잘 봐야 돼요. 센싱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버스 이미지가 어떤 층이야 불편하다는 것들을 대화를 하다가 이거 이미지랑 비교하는 게 타당한 선이 있겠다. 이렇게 갈 가능성은 되게 높아요. 실제로 비교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여기까지 혹시 납득이 가네? 뭔 소리지?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비교하지 하면서 뭘 볼 가능성이 없냐면 그 명제를 볼 거예요. 인버스 이미지에 대한 명제와 이미지에 대한 명제를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명제를 볼 거예요. 이거는 일단은 맞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말이 납득이 가나요? 그러면 거기서 아마 이제 그 1, 2강 쪽으로 이제 보게 되면 뭘 보게 되냐면 이미지는요. 뭔가에 대해서 안 닫혀요. 컴플리먼트랑 인터섹션 이런 게 안 돼요. 인버스 이미지 이게 돼요.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둘 중 하나 골라야 되면 일단은 편한 거가 저거니까 저걸 내놨겠구나. 이런 느낌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는 말이 납득이 안 나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히려 배워야 되는 이 관찰의 프로세스를 이해해야 돼요.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렉처로 들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왜 하지? 인버스 이미지 이거 이미지랑 비교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미지에서는 이게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을 가지고 이미지를 취했을 때는 이게 이퀄로 유지가 안 되니까 그건 이제 보신 적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버스 미직이 되네. 그러니까 둘 중 하나 골라야 되면 그래서 이거를 일단 골라놨겠구나. 라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느낌이 납득이 가셨나요? 그러면 뭔가를 알았다는 느낌을 거기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실 가장 이제 현명한 사는 거기서 질문을 더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를 안 써야 된다는 말인가 이게? 그 말이 아니라는 걸 눈치채게 되는 거예요. 그냥 두 가지 고르는 것 중에서 일단 이게 편하니까 골랐을 수 있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지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맥락에서는 이 유지가 안 되는 것들이 아닌 맥락에서는 이미지도 쓸 수 있다는 얘기일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선까지 이해를 하면 나중에 그 정의를 볼 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는 맥락에서 여기서 인걸스 이미지라는 사람들이 여기서 무지성을 이렇게 끌고 온 건데 지금 실제로 쓰이는 거에서는 이성들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미지로 이거 바꾸면 이거 새로운 거구나. 이런 감각이 아는 거예요. 이 느낌이 혹시 납득이 가시나요? 뭔 소리 하는 건지? 이거는 증명의 라인 바이 라인이 이해하는 거랑 발열이 드는 거랑 다른 층이에요.
그거는 여기까지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하면 돼요. 만약에 내가 이거 좀 더, 그건 하면 되죠. 혹시 여기까지 납득이 가실 거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이 두 가지도 더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층이 이해가 가시네. 그래서 그 실제로 수학자들끼리 대화할 때 어떤 게 맞냐면 예를 들어 제가 속도의 그러니까 시간의 의미에서 본다면 근데 이거 하나를 이해하면 아마 평생 인버스 이미지 여러분 안 까먹을 거예요. 심지어 정의를 까먹어도 이 이미지는 마음속에 안 까먹어져요. 이게 나한테 되게 카타르시스로 남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이 첫 문장 되게 어려워요. 인버스 이미지가 불편해. 이 문장 되게 어려워요. 어렵고 그 다음에 그 거기서 근데 이 대화가 뭘 주는 거냐면 증폭기의 역할이에요. 앰플리파이어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면서 핑퐁을 좀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이거 왜 불편하다는 건데 이런 반응도 당연히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그 내가 하는 불편함에 대해서 부인하는 정서가 아니라 아직 충분히 공감이 안 갔고 나도 사실은 낯선 거기 때문에 그 대화를 하면서 그 선을 살살살살살 맞춰봐야 돼요. 왜 이게 불편하다는 거지? 자, 제가 거기서 1차 논리, 2차 논리 이딴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지금 불편함에 대한 거는 초등학생이 느끼기에도 타당한 거여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 불편해서요. 왜 이거 분수 더하는데 이거 왜 통분하냐? 이거에 대한 그 답은 이 정의를 이해한 그 그냥 이 머시너리에 대한 레시피를 안다고 알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뭔가 거기서 새로운 관찰을 끌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답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그 관찰에서 새로운 걸 끌어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전 나중에 그런 분들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어쨌거나. 자, 이런 관점에서 그러면 이 불편함을 증폭을 시키고 거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수학적으로 적어도 이제 알려져 있는 것 같으면 답을 줄 거라는 사실을 믿음 가운데 다시 그 알려져 있는 걸 다시 살펴보면 거기서 아마 10중 8구는 답이 온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해놨구나. 그게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 그러면 그게 비로소 내 거가 된다. 이 감각이고 여기서 어떤 거는 다 괜찮냐면 이게 여기 카타르시스 지점이 안 오더라도 거기서 이렇게 프로그레스에 있는 선에 있으면 이게 언젠가 내 걸로 오거든요. 이게 다 어디선가 만나요. 그렇게 이해가 되는 장으로서 이 대화의 장을 써셔야 되는 거지. 그냥 오늘 요거 진도 다 나간다. 이거 다 이렇게 해서 수학이 느는 게 아니에요. 아령을 드냐 뭘 하냐가 포인트가 아니라 거기서 내가 어떤 텐션을 느끼느냐에서 내 몸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까지 혹시 납득이 가셨나요? 자, 그 시간상 제가 조금만 더 얘기를 좀 드리고 어쨌든 한 10분 정도만 더 그 제가 이제 한국 시간으로 11시 한 10분 정도에는 나가봐야 돼서 다음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이퀴밸런스 릴레이션 열라 개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기대수에서 넣고 있는 바이어스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기대수 3강이에요. 이거 진짜 개개개개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그 이게 왜 중요한지 조금 어떤 제가 그래서 다들 혹시 답은 어디 아실까요? 제가 보통 이거 중요하다고 해서 다뭘 얘기했냐면 언제 제가 토로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거 이거 왜 중요하다는 거 도대체 이런 느낌일 수 있어요. 그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유가 뭐냐면, 자, 이제,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그 논리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명제를 이제 어떤 식으로 감각하고 감상하는 거, 어떤 이제 해야 되는지들은 좀 수긍이 가시다. 이제 증명을 읽는 거랑 좀 다른 결이라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증명 완전히 생략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학자가 될 생각으로 증명 트레이닝이 필요한 선이 아니라면, 증명은 정말 최소한의 선에서 뜯어봐도 괜찮아요. 그게 수학적 이해가 아니에요. 이거는 말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거 내가 이 명제가 이해가 간 다음에 증명을 읽어보면요. 뭔 개소리 하는지가 다 보여요. 아, 이게 목적인데 이게 말되게 일반적으로 얘기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꾸며놨군. 이게 보이면 끝이에요. 그렇게 외워지는 거예요. 외워지는 게. 이 어떤 테크닉을 어떤 무슨 입시했던 것처럼 그렇게 외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말이 혹시 납득이 가시죠?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알아서 이제 그 계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두겠고. 근데 잘하고 계셨어요. 원래 지금 그쪽으로 가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얘기 안 해도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긴 했었어요. 그 이캐슬레이션 이거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논리잖아요. 계산을 말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뭐 내가 아는 것은 기껏해야 R1의 오픈셋에서의 미적분학에 지나지 않아요. 혹은 행렬이라고 하죠. 실제로 실체는 2 곱하기 2 행렬이잖아요. 여러분 3 곱하기 3만 해도 하기 싫잖아요. 역행을 구하기 싫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아는 구체화에서는 기껏해야 R1의 미적분학. 이거 편미분 일단 하자. 사실 다 R1의 미적분학 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실 실제 놓고 보면. 물론 세트에서 아니죠. 근데 실제로 보면 다 그거라고요. 이 말 이해가시나요? 뭔 소리지?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수학이 요긴해지는 이유는 당연하죠. 얘가 우리 들어서 R1의 옵셋 미적분학이 내가 다룰 수 있는 세팅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거는 아주 세발의 피해 지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아주 일반화 이거를 이제 수학에서는 추상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구체적인 거에 시작해가지고 추상화를 해도 이 계산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힘이 있는 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 저를 포함해가지고
어떤 계룡산에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런 게 된다라고 나 계룡산에서 꿈속에서 점지를 받아서 난 이거를 정의하겠고 이 정의에서 이런 명제가 이런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근데 저희가 수학이 신경 쓰는 거는 수학이 갖고 있는 그 계산과 논리의 보편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설득이 된 거는 남한테도 설득력을 갖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수학적인 방식으로 설득이 된 거니까. 그 지점이 힘이 있는 지점이에요. 수학에서는. 여기까지 전달했죠. 그러면 여기서 이퀄리티 릴레이션과 파티션이 뭐를 만드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질문들이 R1에서 미적분을 할 줄 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할 줄 안다고 치자고요. 익숙함의 층에서. 근데 이제 이거를 비자명한 공간으로 바꾸고 싶다. 이걸 바꾸는 방법이 이퀄리티 릴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선형대수 중요성은 이제 말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수학 신경 쓰려고 이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그러면 선형대수에서 다룬 대상은 벡터 공간이에요. 근데 그 이제 진도상은 이제 좀 슬쩍 보시는 면이 있지만 대수적인 대상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슨 뭐 그룹이라는 게 있고 아빌리안 그룹이라는 게 있고 링이라는 게 있고 마주라는 게 있고 F 마주라는 게 있고 뭐 알제브라는 게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편 그 모노이드라는 거 있고 하면 그 정의들을 보고 맞추는 층이 필요한 게 있으니까 제가 두는 면이 있지만 한편은 어떤 생각이 뭐 이거 뭐냐라는 느낌도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한편을 본다면 여러 층이 있는 거죠. 하나는 이거 되게 그냥 어떻게 뻔한 얘기 같은데 이런 쓰잘데없는 소리 왜 하는 거지라는 정서가 드는 면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센스에서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런 거 굳이 왜 생각하는 거지? 라는 거에 대한 게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R1, R2에서 미적분학을 하는 법을 아벨리안 그룹에서 하려면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그 어떤 관점이냐 스티브 잡스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이제 본인이 어떤 이제 그 어떤 것들을 만들 때 기본적인 전제가 내가 과거에 사람들이 해놓은 것들이 나보다 나아서 해놓은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걸 볼 때.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레거시에 도전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나아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더 나은 방식을 실제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공감해야 되는 것은 그 선이에요.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R1에다가 트랜슬레이션을 도입하면 이걸 뭘로 바꿀 수 있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R 쿼션트 G하면 S1이 나와요. 그래서 X 빼기 Y를 G가 되는 릴레이션을 이제 주면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쿼션트 셋을 생각해 보면 S1이 나와요. 괜찮으시죠? 그러면 여기서 이 지금은 이거 그런 거구나 정도인데 이런 게 뭐를 주냐면 선형대수 이런 어떤 행렬 뻔한 노름, 뻔한 미적분 노름을 보였던 것들을 여러분이 원하는 걸 수학적으로 그 다음 비자명한 세팅들 예를 들어서 그래프 위에서 미적분학과 선형대수를 하고 싶은 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확률적으로 이것들이 말이 되게 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상상의 영역으로 존재하는 것과 수학적으로 말이 되게 하는 거랑은 다른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수학적으로 말이 되게 할 때 반드시 그 하는 방법이 아마 99%가 이퀄레이션이에요. 음,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자명해 보이는 세팅을 비자명으로 바꾸는 방법이 수학적으로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가 부분집합에다가 구조를 주던가. 근데 이건 사실 쉬워요. 그리고 곱집합에다가 구조를 주는 이것도 사실 쉬워요. 근데 화학적으로 변성이 생기는 게 언제 시작이 되냐면 동치 관계를 줘서 동치 관계의 집합을 에다가 내가 했던 거를 확장하려고 하는 게 수학에서 비자명한 거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좀 이런 변형 비슷해요. 그 제가 이게 너무 옛날 비유일 수 있는데 그 혹시 나루토라는 만화를 본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나루토라는 이제 만화를 보면 처음에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아버지는 이제 4대 호카게를 따라서 나선환이라는 기술을 이제 그 스승이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 기술이 되게 속된 말로 저 조법인 기술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대단한 기술이 별거 아닌데 나중에 여기서 이제 그 형변환이라는 게 오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일종의 그 차크라를 가지고 내공을 가지고 본인의 어떤 타입의 어떤 바람 타입의 차크라 이런 걸 섞어가지고 나선안에 섞는 순간 완전히 다른 무기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게 어떤 세상을 구원하는 무기가 돼요. 이거에 해당하는 게 수학에서는 이퀄레이션이에요. 내가 그냥 고전적인 세팅에서 보고 있는 미적분학과 선형대 수학을 이거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떤 센스에서 트리비얼하고 티디어스한 거란 말이야. 어떤 센스에서 본다면. 그런데 이게 왜 어떤 강력한 툴로 바뀌기 시작하는 건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기대상강의 이퀄레이션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R1, R2에서 미적분학 한다? 이런 편하잖아요. 뭐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느낌을 받잖아요. 사실 그게 실제로 참이랑 별개의 여제 정서적인 점에서. 근데 S1에서 미적분학 이런 조금 꼴짝지근하는 느낌을 받으실 거고 S1 곱하기 S1인 토로스에서 미적분학. 이거 된다? 된다가 포인트거든요. 뭐를 가지고 되는 거냐면 여러분이 했던 거를 이거 그대로 이렇게 이식하면 되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벡터 스페이스에 대한 이론을 그 S1 곱하기 S1, S1 이런 게 다 아빌리안 그룹이거든요. 아빌리안 그룹을 확장하는 게 가능해지고 미적분학과 상대수학을요. 그리고 그 그룹에서 했던 얘기들을 아빌리안 그룹에서 했던 얘기를 그룹으로 확장하는 층이
벡터 스페이스랑 마주를 보는 이런 모든 이 비장해 보이기 시작하는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다 있어요. 뭐로 하기 위해서 논트리비얼한 상황에서 미적분학과 선형대 수학을 계산으로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학적인 훈련은 두 가지 층을 가져요. 수학적인 훈련은 일단은 뻔해 보이는 세팅에서 실제로 여러분 미적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 저는 거기서 퀘스천 마크가 심히 있습니다. 아, 이거 예전에 어떤 선에서 동의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보기 전에 다변수 미적분학 했던 것까지는 제가 동의가 되는데 이건 아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리마인드는 필요해요. 그게 도구고 여기서 지금 그거 제일 잘하는 분이 여기서는 최장훈 박사님이 제일 잘하세요.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그래서 이거는 익숙의 층을 포함해. 근데 여기서 뭐가 안 되냐면 비자명한 세팅으로 바꾸려고 하는 순간 길을 잃는 거예요. 기준을 모르니까. 그 기준이 이큐런스 릴레이션이에요. 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예. 뭐 지금 저는 이제 S1 스페이스 그런 게 이제 들어보지를 않아가지고 근데 이제 아까 값만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그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십의 그 이해를 갖다가 그 정수를 갖다가 3으로 나눠가지고 0인 그룹 하나, 1인 이렇게 나눴잖아요. 근데 네. 사실 그 숫자를 갖다가 나누는 게 먹하고 나머지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y는 뭐 3x 플러스 나머지 뭐 이런 식으로 죄송한데 된단 말이에요. 제가 말을 좀 끊고 싶은 게 이거 할 얘기 정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음, 6, 지금 5기에서 대화하시길 권해요. 그거 제가 아마 알겠습니다. 해소해야 될지 이거 이게 저한테는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수학의 비자명한 거를 만드는 이거 전체가 이거여가지고 이거는 5분 10분 안에 그냥 쇼커스로 이런 느낌이 그냥 이런 느낌 말고 오히려 어떻게 보시냐면 정의 다시 확인하시고 여기서 이 지금 드린 몇 가지 지금 보신 지금 정수에 대해서 보신 거 포함해서 음, 아 이거 뻔한 얘기가 아니구나 선에서 들어가서 불편해지기 시작해야 돼요. 음,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어가지고 제가 예, 느끼기에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정도로 그래서 이게 실제로 기대수 공부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대수 공부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그 추상대수의 군이론과 선형대수까지 연결이 되게 해가지고 다루고 그리고 지금 보통은 제가 해석학개론을 훈련시킬 때가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너무 그 수학을 어떤 전공 수학의 층위에서 알아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증명에 너무 집착을 하고 계세요. 하면 오히려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좀 권하고 싶은 건 해석학개론을 건너뛰시기를 오히려 권해드립니다. 해석학개론의 그 수프리멈 이런 것들 다 동치거든요. 실수 있다는 말 공리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데 오히려 제가 지금 보는 맥락에서는 오히려 그 물이 좀 빠져야 돼요. 이거 중요한 거 맞는데 오히려 그거보다 이게 계산에서 어떻게 나오는지가 여러분들이 공감이 가야 돼요. 이거 그 해석학개론에서 이거 뭐 존재성에 대한 것들 다 동치거든요. 다 실수요인. 예를 들어 모노톤 컨버전스 디어럼, 리스트 오브 바운드 프로퍼티, 컴플리니스 어떤 이제 중각값 정리 이런 모든 실수가 존재한다는 실수의 존재성에 대한 공리랑 다 동치예요. 그리고 아마 제가 이걸 어떤 거 경계하는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그냥 두면 이거 왜 이거가 P 임플라이즈 Q고 Q 임플라이즈 R이고 R이 이거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해가지고 실수 존재한다는 말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반년 동안 공부할 가치가 있나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냥 있다고 하세요. 이거 그림 그리고. 뭔 상관이야? 왜 되냐? 완벽성 그리가 그거래. 뭐 어때요? 그거 하면. 이거 1, 2, 3 땡땡이 이거. 이거 피아노 그리가 그거래. 그거면 되지. 그거 왜 그걸 들어가지고 15개 동치면서 왜 보이고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그거 시험 봐야 되는 거 아니면. 그러니까 오히려 해석학개론은 건너뛰시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증명 오히려 관심이 없어요 할 때 그걸 보는 게 제 생각에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정선 지금 오히려 그 정선은 좀 사라져야 돼요. 뭔가 있어 보이즘으로 수학을 하고 있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건 겉멋이고 그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돼야 되는 거는 그 선형대수까지 진도가 나가는 과정에서 그 미적분학과 선형대수 계산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잡혀야 돼요. 내가 말한 건 어려운 문제 풀자 이거 아니라 정말로 단순한 세팅에서 진짜로 할 수 있는 거에서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제가 보통 요구하는 건 예를 들어서 2x2 매트릭스 이런 거 줄 때 인벌스 구하는 이런 거 그리고 다변 세팅에서 실제로 이제 선적분 면적분 수행하는 거 이런 거 더 도움이 될 거고요. 실제 여러분이 하는 거에서 그래서 그 계산들을 단순하게 할 줄 알아야 되고 보통 이제 요구하는 선은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이러면 돼 머리살이 쭉 풀리는 선이 제일 좋아요. 그냥 실제로 계산해서 풀 줄 알아요. 이게 수학도 계산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리고 그 한 다음에 나중에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퀄리레이션을 써서 비자면 세팅을 하려고 하는데 된다고? 되네? 여기서 느낌표가 와야 돼요. 그 느낌표가 어디서 오냐면 일단 계산 여러분이 뻔하다고 하는 것부터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뻔하다고 하는 게 예를 들어 R1에서 미적분학, R2에서 미적분학 할 줄 아는데 이거 왜 이게 R2에서 오픈셋이어야 되지? S2에서 오픈셋이어도 되는데? 이런 걸 할 때 이것들이 다 들어와요. 그리고 이게 남이 할 줄 안다니까 그게 아니라 약간 어떤 느낌 비슷하냐 느낌이 좀 이런 거 비슷해요.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이제 하실려면 지금 살짝 이렇게 나올게요. 자, 운전 배울 때요.
운전 배울 때 제가 아버지한테 저는 배웠는데 처음에 이제 몇 가지 루트만 계속 돌거든요. 그 처음에 배울 때 다 그런 거 있으실 거예요. 면허 있으신 분들. 근데 이제 고속도로 처음 나가면 무섭잖아요. 근데 막상 나가보면 느낌이 오거든요. 쉽네. 이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할 때. 그 고속도로 나가서 부담 느끼면 그냥 뒤지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그 운전을 먼저 해본 입장에서는 뭐밖에 안 쓰이는지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주구장창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운전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운전 교본 읽고 있고 뭐 운전 게임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그냥 몇 가지 동작 계속 저는 이제 스틱으로 배웠었는데 그거 그냥 반복해보고 나중에 나가면 막상 쓰는 거 그렇게 많이 안 쓰잖아요. 그냥 오히려 그런 거에 썩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알고 보면. 그래서 진짜 계산과 논리가 전부인데 이 계산 내가 했던 거 뻔한 세팅에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할 때 그때 반드시 비자명한 걸로 화학적 변성을 할 때 쓰이는 게 이퀄리티 레저밖에 없다.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산을 위하여. 수학은 그게 전부였어요. 특정 문제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까지 하면 이제 재미올 수 있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이게 다예요. 왜냐면 여러분 이 세팅을 바꾸는 그 자유도가 생기기 때문에. 그 힘은 얻어야 되잖아요. 모든 의미에서. 그거 지금 피아노 공리계, 리스트 오브 프론 이렇게 공리 이런 거 백날 얘기하자 그런 그 힘이 안 생겨요. 전달이 됐죠. 그래서 그 오기에서 그 지금 두 가지 지금 잘하고 계신데 일단은 그래서 지금 어떤 느낌이면 좋냐면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유성 선생님만 제가 코멘트를 듣고 그냥 나올게요. 그 일단은 제일 뭐냐면 각자가 불편함을 표현하는 거가 편해져야 돼요. 이거 오래 걸리더라고요. 기대서 실제로 해보니까. 왜냐, 특히나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자기 표현들을 하는 게 좀 어색한데 이러면 리더 입장에서 어떤 거냐면 팀원을 잃는 개념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 같이 가는 게 좋잖아요. 이 정도 멤버에서는. 그래서 가능하면 모두가 자기 불편함을 얘기할 수 있는 걸로 가되 거기서 하면 안 되는 게 이거 라인 바이 라인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일로는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미묘하고 되게 섬세한 결이지만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스터디의 끝이 지식을 메꾸는 걸로 가는 것보다는 스터디의 끝이 불편함을 표현한다면 이거 좋게요. 질문이 더 수학에서는 더 큰 권위층이에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근데 그게 어떤 그런 결이어야 돼요. 하나가 그거가 있고, 그리고 이 불편함을 표현해가지고 해소하는 그런 것들 될 거거든요. 여기 지금 다 보니까 멍청한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이제 되는 가운데 어떤 시점에서 뭘로 당연히 돌아가야 되냐면 다변수 미적 분학 계산으로 가야 돼요. 계산 리뷰. 계산 리뷰를 한 다음에 이거 적용하면서 그러면 어떤 나중에 스테이지가 되냐면 배운 적이 없는데 아는 상태가 돼요. 어떻게 하는지 그 욕망 자체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면 수학이 되게 편해진다. 어떤 차 타고 가는 거에서 고속도로 타고 가는 거 그냥 속도 올리는 거에서 부담이 없어지는 그런 거가 된다. 그 느낌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라인 바이 라인과 공리 이거 왜 완밀성 공리랑 리스트 오브 바운드 프로퍼티는 뭐 MCT가 왜 동시냐 이런 거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역시 나가봐야 돼서 혹시 유전 선생님 하실 얘기 있으시면 제가 듣고 나올게요. 어, 말씀해주신 거에서 제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은 제가 학부랑 석사는 공학을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는 되게 재밌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필요한 수학들이 나왔을 때 수학책을 보면은 왜 재미없었는지에 대한 공감이 조금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어떻게 수학을 다뤄야 되는지 아니면은 공부해야 되는지 사실 공학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점이 느껴져가지고 좀 가볍게 혹은 재밌게 좀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전 그러면 오늘은 이만 나가보겠고, 앞으로도 오기에서 만약에 같이 얘기하고 싶으면 저한테 요청해 주시면 그거 열려 있고, 그 불편한 대로 디스코드에서 많이 좀 표현들을 해주세요. 그게 모두한테 도움이 됩니다. 본인께도 도움이 될 거고요. 예, 그러면 재밌게들 디스커션 나누시고, 저는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은 일단 생략했던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를 간단하게 공유를 하고 오늘 이제 한 시간 정도 종원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뭐 간단한 소감 같은 거를 나누고 그다음에 원래는 3강 그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랑 파티션 부분에 대한 증명이 있는데 그거를 사실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안 해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서서 그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민을 했던 이유가 증명이 저희가 공유했던 뭐 구체적인 예시로부터 증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두 개가 동치 관계라는 거를 그 정의로부터 증명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굳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계속 들었었거든요. 근데
네, 그래서 요거는 보지 않고 필요하면은 저번 시간에 들었던 그 구체적인 예시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형태로 오늘 마무리를 하고 만약에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다음 시간에도 3강의 특정한 부분들을 좀 같이 어, 논의를 해보면서 이어나가면 될 것 같고 아니면은 바로 8강으로 리얼 어널리시스를 건너뛰라고 하셨으니까 바로 8강으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일단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일단 이번 주는 시차 적응하고 뭐 이런저런 적응하느냐고 그냥 설렁설렁 지냈고요. 어, 가서 오랜만에 아니라 한 2주 만에 미국 오니까 미팅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미뤄왔던 미팅들 쭉 하고 그러느냐고 그냥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긴 했는데 공학 공부를 할 때는 되게 재밌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재밌게 공부를 했었다는 게 그 저희 텍스트 책을 보면은 수학 공식이 이렇게 딱 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저희 그 수학 공식을 써야 되는 문제의 맥락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학 공식이 오히려 제가 그 당시에는 영어를 엄청 못했어가지고 그런 줄줄이 설명돼 있는 줄글 읽는 것보다 수학 공식 보면서 그 공식에서 함의하는, 그러니까 그 컨텍스트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그 공식이 어떻게 다뤄주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제들이나 아니면 이런 거 문제를 풀면서 되게 재밌게 공부를 했었는데 반대로 수학 책을 볼 때는 되게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들만 쭉 써 있으니까 약간 재미를 못 들리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사실 몇 페이지 못 넘어가고 그냥 이거 왜 해야 되지라는 그런 느낌만 받은 채 접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공학 공부할 때 했었던 방식처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느끼게 돼가지고 접근 방법, 그러니까 약간 방 알아보는 시야가 좀 바뀐 느낌을 들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분들도 뭐 간단하게 한 주 어떻게 지내셨는지 공유해 주시고 싶으시면 공유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오늘 나눈 얘기에 대한 소감 같은 거 간단하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제가 본가가 김해인데 이제 연말엔 그래도 본가에서 보내려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제 예술했던 이제 친구가 놀고 가래가 해가지고 어제 굉장히 오랜만에 에버랜드를 한번 갔다 왔고요. 티익스프레스를 2번을 탔습니다. 너무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뭐 그래 그건 이제 제 얘기는 이 정도고 제가 그 이사가 막 그 1차 논리, 2차 논리 많이 그런 거에 주안마에 빠졌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좀 탈출하고 나서는 제가 그래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을 잡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세라지기님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여전히 잘못 알고 있었구나. 저는 이제 또 기말고사 이번 주 월요일 날 끝나가지고 또 한다는 듯이 또 페어노고니까 이제 자연수까지 이해했으니까 유리수 정수 어떻게 끼워 맞춰지고 거기에서 플러스 곱하기 연산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지 그 또 정의 끼워 맞추기 맨날 그거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 네. 아직까지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게 좀 현타가 오는 동시에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저도 플러스 마이너스 오퍼레이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궁금하다는 층위가 약간 좀 엄밀하게, 그러니까 저희가 당연하게 이해하고 있는 덧셈 뺄셈 사칙 연산이 여기서는 어떻게 정의가 되고 그렇게 정의된 게 어떻게 다른 형태로 유지가 되는지 그런 층위에서 궁금하긴 한데 사실 그거를 어, 가면은 또 저희 저번에 옛날에 했었던 그런 형태로 갈 것 같아가지고 한 달 걸릴 것 같아요. 네, 그게 효용성 측면에서도 사실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고 있기도 했었어서 그냥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음, 저는 뭐, 똑같이 지내가지고 딱히 공유할 건 없고, 그냥 오늘
조인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조금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내가 이제 제가 질문했던 거 그런 거 저 이렇게 그 수학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에 아 이거 왜 이렇게 했지? 근데 유도하는 그 근거가 보니까 이거네 이제 이런 게 좀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예를 들었던 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미분 공식의 웬만한 건 전부 다그 리미트 띠어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뭐 y축의 변화분의 x축의 변화 그걸로 웬만한 그 미분 공식 자체가 다 유도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아 이게 그 이 세팅이 이제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고 뭐 그럼 왜 h를 갖다가 0으로 보낸다 그랬을까 이제 그런 게 조금 보이면서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뭐 조고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건가 뭐 이제 그런 생각 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코션트가 아니라 그 뭐야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십 그게 아까 정수 이제 그 이야기 질문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보니까 기울기하고 절편으로 나눌 수 있다는 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숫자를 먹으로 나누고 나머지 나누고 뭐요. 그러면 이게 스페이스로 갈 수 있는 건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 재밌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걸 공간으로 이해를 해서 한번 그 뭐야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십을 볼 수도 있고 그러면 파티션을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공간을 갖다 이렇게 분리도 할 수 있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게 조건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순간에 이렇게 좀 클릭이 일어날 때 좀 재밌는 거 그렇게 공부하면 재밌겠다 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네. 음. 네, 허니 저는 교수님께서 제가 어, 미분 방정식 잘 풀 거라고 하셨는데, 그 계산 잘할 거라고 하셨는데, 거짓말인 것 같고요. 아니, 제가 근데 미분 방정식은 좀 핸들링을 할 줄 알아요. 그거를 푸는 일을 해요, 실제로. 제 연구에 있어서 미분 방정식을 엄청 많이 풀어야 돼요, 손으로. 컴퓨터 말고. 컴퓨터로도 풀고 손으로도 풀고 막, 그래야지 이론이 나오거든요. 미분 방정식 그 특수한 타입, 그거는 조금 하는 방법은 아는데, 그 채널에 그 어드밴스 다변수 미적분학? 네. 심화 다변수 미적분학이나 그런 데 나오는 막 선적분 막 그런 것만 하더라도 채널에서 엄청 중요하게 쓰이는 것 같던데, 저는 그것도 안 익숙하고요. 네. 근데 이제 좀 제가 타이피컬한 세팅, 그 카르테시안 콜디네이트에 있는 선형 역학계를 다루는 미분 방정식 푸는 거? 그것만 좀 손으로 해볼 일이 항상 해야 되니까, 그것만 익숙하고 딴 거 하나도 다 할 줄 모르고, 그것만 좀 정정을 하고, 네. 설명기 선생님 뭐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네, 그냥 공유 드리려고. 제가 대학생 때 좀 프로세스가 꼬여서 3학년 수업을 듣고 2학년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수프리멈 정의도 모르는 채로 막 전 통계학, 그러니까 수리 통계, 리니어 리그레션 막 이런 거 하는데 외워서 그냥 하고 2학년 수업을 들으니까 아, 이게 이래서 2학년 때 가르치고 이게 이래서 중요하고 이제 같이 수업 듣는 후배분들 대비해서 제가 좀 더 이 필요성을 잘 느끼면서 수업을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 확실히 저희도 계산을 해보고 해석학으로 돌아오면 훨씬 더 재밌게 쉽게 이해하면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저는 회사 이제 퇴사하려고 준비하는데 말을 잘못 꺼내가지고 뭐 이제 제가 해놓은 거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번 해라가 돼서 좀 귀찮고 바쁜 한 주를 보냈었습니다. 저는 어제부로 기말고사가 끝나가지고 그 회사 일도 바쁜 게 끝나서 이제 오랜만에 일요일 정말 푹 쉬고 오랜만에 그 수학 얘기하러 들어와야 되겠다 하고 이제 되게 마음 편하게 들었는데 아까 교수님이 박강민
선생님이 말씀한 1차 논리, 2차 논리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다른 스터디에서 교수님한테 미적분학 못한다고 진짜 많이 혼났거든요. 못하는데 되게 오만하게 그래도 책을 풀어봤냐는 그런 말을 하냐면서 되게 많이 혼나가지고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심정들이. 그래서 저도 많이 혼났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뭐 혼났다고 그만 둘 수도 없고 그냥 혼났는데 뭐 그냥 풀어보라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바보처럼 풀어보겠습니다 하고 그냥 하고는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잘 그냥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 저번 주는 이제 스페인 갔었습니다. 그래서 통계학회가 있어가지고 열려서 갔었고, 사실 지금도 귀국을 제가 이제 토요일 날 해가지고 아직 좀 정신이 좀 없는데, 좀 느낀 거는, 그러니까 거기 사실 통계학계니까 사람들이 막 수학도 많이 쓰고 분야도 엄청 다양하고 한데, 뭔가 확실히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은 좀 진짜 정의에 입각해서 뭔가 서로가 공통적으로 뭔가 주축이 돼서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을 정확히 잡고 겉도는 얘기들을 좀 줄여나가고 약간 그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야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영어도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더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내셔널이다 보니까 영어를 못하면은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있어도 의사소통이 잘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낀 것 같고 좀 최근에 이제 계속 제가 이제 관심 가지려고 하는 게 생성 모델 쪽을 관심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 세션 중에 디퓨전과 관련돼서 뭐 이론적으로 뭔가 설명하는 모델이 그런 특별 세션이 있었는데 근데 진짜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DDPM 얘기를 하는데 뭐 갑자기 뭐 DYT니 뭐 DBT니 뭐 이런 뭐 하나도 이제 이상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진짜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데 그거 근데 좀 그 수학적인 그런 기호에 압도되는 걸 넘어서가지고 뭔가 물리학적으로 그런 확산이나 이런 거를 표현하는 그런 거 자체가 그냥 재밌어가지고 직관적으로 그 수리적인 그런 모델링이랑 그 직관과 그 사이의 갭을 좀 줄여보는 활동들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렇게 좀 이번 주간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저는 이제 금요일 날 시험이 끝나고 이제 그 목요일 날 여행을 가서 그래가지고 그 졸업 준비랑 이제 여행 준비랑 여러모로 겹쳐가지고 바쁘게 주말을 또 보내고 있는데 아무튼 그 3주 동안 그리고 시험을 보면서 그 시험 보는 것도 공업 수학이었거든요. 그 어쩌다 보니까 재수강을 하게 돼가지고 근데 그 공업 수학을 보면 이제 중간고사 때는 그 다변수 선적분 면적분 뭐 발산 정리 이런 거 나오고 기말고사 때는 뭐 그 뭐 웨이비케이션 이런 간단한 미분방정 별지수 분리법으로 풀기 뭐 라플라스 변환하기 풀이의 변환하기 근데 이게 그 수줄에서 계속 그 수줄의 그 뭔가 수학에 관한 것들을 접하고 나니까 뭔가 제가 이런 것을 풀어도 될까요? 약간 이런 식으로 시험 그 과목들이 그 개념들이 읽혀가지고 뭔가 심적으로도 그 힘들고 수학 하고 싶은 거 맞나? 약간 이런 고민도 계속 있었었고 근 3주 정도 계속 그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 채널지기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뭔가 좀 더 그 저한테 받아들여진 그 한 줄 하나가 그 이제 뭔가 마음 편하게 먹어도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좀 마음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강하신 학생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방학을
그리고 그 몇 가지 그 코멘트 드릴 게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어, 저도 디퓨전 모델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올해 여름, 아니죠, 올해 한 3, 4월부터 논문을 계속 봤었는데, 그 관점들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그게 최근에 나온 모델이다 보니까 관점들이 여러 개 있어서 좀 많이 헤맸었거든요. 공부를 하는데. 근데 최근에 그 대가분들이 쓰신 논문이 나왔더라고요.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 논문인데, 그 여러 가지 관점들을 하나로 그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어,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은 요거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옛날에 나왔던 논문들, 뭐 19년도나 20년도에 나왔던 논문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형태로 나왔던 논문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공유를 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채널지기님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그 1차 논리, 2차 논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약간 그 박강민 선생님께서 하시는 게 약간 감초 같은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어, 너무 기죽지 마시고, 네, 그냥 평소대로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코멘트를 드리고, 저희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어, 조금, 제가 저번 시간에 안 오신 분도 계셔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거에서 예시를 좀 다시 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잠시만요. 저희, 네, 잠깐만요. 네,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하고 있었고, 어, 제가 갖고 왔던 예시가 여러 가지 예시가 있었는데, 제가 일단 이퀴벌런스 릴레이션 먼저 좀 다시 가지고 와서 정의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고, 그리고 파티션은 또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이제 3강에서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명제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여기 이제 다시 살펴보면은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은 사실 어, 곱집합에서 정의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릴레이션이다 보니까 곱집합에서 정의가 되어 있고, 이제 그런 릴레이션이 이퀴벌런스 하다라는 거는 다음 세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우선 자기 자신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XY가 릴레이션을 가지고 있으면은 YX도 릴레이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XY랑 YJ가 릴레이션이 있으면은 XJ도 릴레이션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좀 특히 재밌다고 느껴지는 게 요 세 번째 명제를 통해서
릴레이션들이 꼬리를 물고 가면서 쭉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는 그 순간이 오는데, 뭐, 그 포함되어 있는 그 순간이 오고, 그렇게 꼬리를 물고 확장되어 있는 애들끼리가 그룹핑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결국 파티션으로 확장이 되는 거 약간 직관적으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파티션을 보면 되는데, 파티션은 사실 부분 집합별로 볼 수 있고, 부분 집합들의 모임인데, 그거 부분 집합의 모임을 다시 집합으로 만든 거죠. 네, 그 부분 집합은 이제 일단 공집합은 포함을 하면 안 되고, 저번 시간에 논의했었던 부분이 공집 그 부분 집합이 공집합이면 안 되는데, 부분 집합이 공집합을 원소로 갖고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라는 게 이제 저희가 논의를 했었던 거고, 그 얘기가 나왔었던 이유가 그 예제 중에서 어 파워셋 예제가 있었는데, 파워셋은 공집합을 원소로 포함을 하고 있다 보니까 파워셋의 곱집합을 가지고, 그러니까 파워셋을 파티션으로 나눌 때 그 공집합이라는 원소를 넣어줘야 되냐 빼줘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었고, 저희가 논의한 바로는 그 공집합을 원소로 갖고 있기 때문에 넣어주는 게 맞다라고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집합이 그러니까 공집합이어야 됩니다. 요거는 뭐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당연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일단 파티션이라는 그 단어 어감 자체에서 일단 클리어하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어감도 들어있고, 두 번째로 이제 릴레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트랜시티브 트랜시티브 때문에 꼬리물기처럼 확장이 되는데, 만약에 하나라도 교집합이 있으면은 그걸로 인해서 그 구분되어졌던 파티션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해가지고, 두 번째가 당연히 존재해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증명을 저희가 하지는 않겠지만 요 두 개의 명제가 동치관계라는 거를 증명을 할 때, 그 특히 2번의 성질을 증명할 때 그런 거를 써서 증명을 저는 그렇게 증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 베타가 다른데 거기서 만약에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그러니까 즉 공유하고 있는 원소가 하나라도 있다라고 가정을 한 뒤부터 쭉 그 릴레이션을 트랜시티브를 사용을 해서, 그러면 결국 이 알파랑 이 베타가 같은 집합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형태로 증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희 원래 집합 셋 2를 파티션 한 거기 때문에 그 빠짐없이 그 모든 원소들이 어느 한 파티션에는 속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였습니다. 혹시 example로 가기 전에 여기서 뭐 공유해 주시고 싶은 거나 아니면은 코멘트 있으시면은 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인덱스 셋에 대해서는 네. 딱히 그냥 이게 뭐 이거를 서술해 얘가 만족해야 되는 명시적인 조건이 있지는 않나요? 뭔가 그냥 제, 네. 제가 알기로는 인덱스 셋을 넣어준 이유가 구분해주기 위해서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알파랑 이 베타를 이렇게 따로 명시적으로 구분해주기 위한 그런 용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인덱싱 해줄 수 있는 그 인덱스들의 집합이라고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음, 그게 자연수로 쓸 수도 있고, 뭐,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런 문자로 쓸 수도 있고, 어찌됐든 구분만 해줄 수 있으면 되는 그런 인덱스들의 모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example을 다시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example은 이제 인티저 셋 G에 대해서
릴레이션 R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는데 X랑 Y가 릴레이션인데 if 어, 2로 나눈 나머지가 같게 되어 있을 때. 이 나머지 기호가 이거는 그 요게 정확한 기호, 그러니까 공식적인 기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일단 나머지라고 제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요거를 잘 보시면은 나머지가 0 또는 1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짝수 홀수로 나누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게 오드냐, 이븐이냐로 나누게 되고, 제가 이 example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재밌는 케이스를 저희가 볼 수 있어가지고 요거를 가져왔었는데, 오퍼레이션이라는 관점에서, 오퍼레이션이 이제 결국, 요게 정의가 아마 나중에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이항연산이라고 이제 부르고, 이항연산은 특정 원소 그러니까 집합에서 원소 두 개를 뽑아서 어떠한 연산 과정을 하면은 어떠한 값이 나오는데 그 값이 다시 그 집합에 속하게 되면은 연산적으로 정의가 잘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저희가 볼 수 있는데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인티저 셋에서 잘 정의된 그러한 연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인티저 셋 D에서 어떤 원소 두 개를 뽑아서 플러스를 하든 마이너스를 하든 그 결과물은 다시 인티저 셋 C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른 연산을 또 볼 수가 있는데, 음, 네. 음, 일단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먼저 예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저희 파티션을 정의를 할 수 있고, 파티션은 요 릴레이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Y로 할게요. X, Y 순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게 X구나. 죄송합니다. 여기 Y가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즉, 요 파티션대로 정리를 하고 나면은 얘는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어, 2분이랑 오드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효용성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효용성 첫 번째는 그 무한집합 인티저 셋 G가 원소가 두 개인 유한집합 두 개로 이렇게 딱 그 분류가 돼가지고 다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루기 좀 버거워하는 무한집합이 되게 직관적으로 다루기 쉬운 이분한 집합과 오드한 집합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으로 유한집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좀 효용이 있고요. 두 번째로 여기서 또 보고 싶은 효용은 요 그 원래 집합 G에서 정의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그 새로운 집합 파티션으로 정의된 F에서도 동일하게 그 유지가 되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구조가 보존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구조가 보존된다고 하는 거는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집합 G가 있고 저희가 연산자 더하기와 마이너스를 G한테 부여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를 영어로는 G가 equipped with
플러스 앤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 집합 G라는 거에 저희가 구조를 부여를 한 거고요. 그렇게 부여된 구조가 새로운 이 동치 관계인 F에 대해서도 보존이 되게 됩니다. 보존이 되는 거는 쉽게 볼 수 있는데, 어, 예를 들어서 2분이랑 2분을 더해도 2분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연산자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해보면은 어, 플러스 마이너스를 2분끼리 하든 2분 오드끼리 하든 뭐 오드끼리 하든 다 2분 또는 오드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연산자의 구조가 보존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에 대해서 근데 좀 네. F가 근데 이게 뭐 X와 X의 뭐 디펜던트 하는 그런 집합인가요? 이게 정확히, 그러니까 그 아랫부분은 알겠는데 이게 정의가 정확히 어떻게 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잠시만요. 그 정의가 네. 제가 네. 어, 이게 정의를 제가 이렇게 쓰는 게 명확한지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서술하고 싶은 거는 요 F라는 집합은 어, 어떠한 그 릴레이션의 를 원소로 갖는 집합인데 그 릴레이션은 저희가 앞에서 정의한 그 모두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같은 애들 그것들을 모두 모아둔 애들을 그것들의 집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 네, 거기서 저도 질문인데요. 이 부분 질문인데 이 부분. 그러니까 네. 결국에 2로 나눠가지고 나머지가 0인 걸 하나 그룹으로 놓고 하나 파티션으로 놓고 그다음에 1이 나온 걸 또 하나의 파티션으로 넣는다는 의미로 지금 이 Y를 쓰신 것 같은데 Y가 정확하게 어디에서 온 건지를 모르겠네요. 이게. 네, 그거를 제가 지금 노트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더 깔끔할 것 같네요. 요거를 X들의, 네, 어, 얘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은 여기서 얘는 뭔데, 얘는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음, 네, 이렇게 쓰면은 조금 더 깔끔하게, 어, 정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음, 음, 네. 네. 그럼, 네, 이제 다음 예시 하나가 사실 준비한 예시에 조금 더 준비하게 했었는데, 뭐, 맥락적으로 비슷해서 다음 거 보면은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마찬가지로 인티저 셋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고 싶다고 했을 때, 사실 그렇게 좋은 예시라고 생각은 들진 않는데,
약간 느낌만 좀 보기 위해서 가져온 예시이긴 합니다. 음,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는 x와 y 해를 구하고 싶다고 저희가 가정을 했을 때 지금 x랑 y가 인티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가장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은 어, 되게 무식하게 간다고 했을 때 1차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x와 y를 뭐 하나하나 넣어보면서 조율해 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x에 1을 넣어보고 그러면 이제 그냥 심플한 2차 방정식이 됐기 때문에 해를 구해보고 안 되네 하고 2 넣어보고 안 되네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사실 어, 보다 괜찮은 방법은 이게 그러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이기 때문에 묶이잖아요. 그렇게 묶이고 나면은 3이 루트 3으로 묶여야 돼서 어떤 그 정수의 연산자 루트 3은 정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해가 없다라는 거를 볼 수 있고요. 뭐 그거는 차치하고 만약에 이런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저희 그 릴레이션이랑 파티션에서 나온 성질을 조금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풀이법이 좀 신기해서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릴레이션을 이번에는 어, 릴레이션 X랑 Y가 릴레이션이다 할 때 다음과 같이 정의를 새로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 봤던 오드랑 이븐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세 개의 그룹으로 나뉘겠죠? 나머지가 0, 나머지가 1, 나머지가 2인 그룹으로 나뉘게 되고 그러면은 그 파티션 F는 이제 나머지가 0, 나머지가 1, 그리고 나머지가 2인 걸로 나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재밌게 볼 수 있는 거는 일단 3y 스퀘어라는 거는 나머지가 0인 그룹이고요. 이렇게 쓰지 말고 3y 스퀘어는 나머지가 0인 그룹의 원소이고요. 그 다음에 17은 나머지가 이게 2인이었나요? 네, 2인 그룹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저희가 풀고자 하는 거는 x제곱이 어떠한 나머지인 그룹에 들어갈 텐데 그거 빼기 나머지가 0인 그룹 그리고 그거의 결과가 나머지가 2인 그룹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x가 나머지가 0인 그룹이 있을 수 있고 x가 나머지가 1인 그룹에 있을 수 있고 x가 나머지가 2인 그룹에 있을 수 있는데 요거에 대한 제곱을 보면은 얘는 0이고 얘는 1이고 얘는 1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 파티션 저희가 나눈 모듈러에 대한 파티션은 그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연산에 닫혀 있으므로 어, 위에 제가 적은 요 식의 방정식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산이 돼야 됩니다. 근데 0, 1, 1만 요 x제곱의 값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2가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을 만족하는 x, y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이그젬플이 사실 쉬운 이그젬플이긴 한데 상당히 좀 재밌다고 느꼈던 부분은 x제곱 마이너스 3 y제곱은 17이라는 거를 단순히 정수에서 저희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정수에서 주어졌지만 정수 집합에서 주어졌지만 정수 집합에서 푸는 게 아니라 동치류를 사용해서 무한집합이 아닌 유한집합으로 톤 다운 시키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보여야 될 게 오퍼레이션이 그러니까 구조적으로가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오퍼레이션이 그렇게 톤 다운된 F에서도 유지가 된다는 거를 보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주어진 문제가 이런 형태로 약간 변형돼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조금 재미있는 풀이라고 느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예시를 저희가 먼저 봐야 말씀하세요. 돼. 아, 네. 그러니까 이 예시를 저희가 방금 본 이유는, 어, 그러니까 저런 x제곱 마이너스 3y제곱은 17이라는 그런 제약이 있는 그런 뭐 일종의 뭔가 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 동치 관계의 뭐 특성을 이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풀 수 있다라는 걸 일단은 간단하게 보여서 저런 게 없다는 걸 찾았다는 걸 이제 좀 보려고 하셨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맥락도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좀 더 확장된 맥락에서 보면은 주어진 세팅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를 동치류로 어떻게 변화를 시키면은 조금 더 쉬운 세팅에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맥락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위의 이그젬플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저희가 갖고 있는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어, 처음 주어진 세팅에서도 동작을 하고 그게 동치류라는 새로운 집합을 만들더라도 연관이 있는 새로운 집합을 만들더라도 유지가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또 다른 맥락에서 그 다른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가져온 예시이기도 합니다. 요 오퍼레이션이 플러스 마이너스여가지고 조금 어,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미적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주어진 세팅에서의 그 미적분이 다른 동치류들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확장될 수 있고, 유지될 수 있구나라는 뉘앙스를 좀 갖기 위해서 가져온 예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십 그 정의 자체에는 그 연산도 작동을 한다 그것까지는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이해에서는 지금 되는 거죠. 근데 정의 네네. 자체에서 질문입니다. 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연산이 다 유지가 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유지가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을 잡는 것도 하나의 테크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음. 되게 나이브한 생각인데 보통 그 이렇게 방정식이 있을 때 뭔가를 적용을 하면은 이 좌변에다가 통째로 적용하고 우변에다 통째로 적용을 하잖아요. 지금 네. 여기는 뭔가 이렇게 따로따로 적용이 여기 보면 따로따로 적용이 돼 있어서 뭔가 이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 그런 선형 변환 이런 게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의문이 문득 들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했을 때 쪼갤 수 있으려면은 선형결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지금은 연산이 그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에 이제 연산 구조가 보존된다고 했는데 이런 선형성도 보존이 되는 건가? 라는 의문이 그냥 갑자기 문득 들어가지고 아마 그게 보존이 항상 되니까 이해됐긴 했겠지만 네네. 항상 보존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으로 파티션을 나눠서 만들어진 새로운 F가 기존 원래 오리지널 집합에서 갖고 있던 스트럭처가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거든요, 항상. 근데 저희가 그렇게 유지되도록 하는 F를 잡는 것도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성형성이 유지되는 게 Z에서 유지되는 게 저희가 알고 있고 그게 그대로 F에서도 유지가 된다는 거를 위 예시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
저희가 임의로 어떠한 집합에서 어떠한 파티션을 잡았을 때 그 집합에서 정의한 저희가 쓰고 싶은 구조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는 아마 직접 계산을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한 게 그 선형성을 말씀하신 게 이거 말씀하신 거 맞나요? 제가 그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 되냐 선형성을 보인다는 게 이거 말씀하신 건가요? 네네, 맞아요. 근데 앞에 아, 스칼라 계수까지 있어가지고 그냥 그것까지 포함해서 음, 실용성을 말한 거긴 합니다. 사실 더 좋은 예시를 들고 오고 싶었는데 저희가 논의한 범위 내에서는 마땅한 예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애매한 예시를 들고 오긴 했습니다. 이런 예시 같은 거는 그냥 GPT한테 이제 같이 대화하면서 예시를 끌어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막 검색을 하시는 걸까요? 요거는 그 제미나이랑 주고받은 대화를 통해서 나온 예시입니다. 요즘 뭐가 좋아요? 저는 제미나이 구독을 여러 개 하다가 돈이 좀 아까워서 아, 제미나이만 쓰고 있습니다. 아, 저는 좀 보수적이어가지고, 이제야 좀 써보려고 막 슬쩍슬쩍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좋긴 하더라고요. 저 근데 이 개념을 뭐라고 불렀었나요? 그러니까 파티션을 나눠가지고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친 거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 뭐, 얘를 뭐라고 부르나요? 동치류라고. 어, 네, 동치류, 동치류. 동치류. 아마 영어로 이퀴밸런스 클래스 이 정도로 표현을 할 거예요. 아, 네. 어, 저희 그러면은 일단 오늘 스터디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어, 일단 녹화는 종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